국경과 이민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본격 맞대결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텍스프리 팁 방안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비자들의 구독이나 구입을 손쉽게 취소하는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을 제시하고 규정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9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는 1년 후퇴하고 가족 이민은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트롯 가수 홍진영의 단독 콘서트가 8월 31일 라이브 카지노 더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취약점인 국경 이민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국경 통제와 서류 미비자 구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포괄 이민 개혁을 내걸고 나서 국경 폐쇄와 불법 입국자들의 추방을 주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맞대결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총수로 일하며 한 해 200만 명 이상 불법 입국을 허용했다고 공격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최근 국경 통제로 55%나 급감했다고 반박하며 이 초당적 이민 개혁안을 좌초시킨 인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유권자들이 경제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이슈로 꼽고 있는 국경과 이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주무기로 삼아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멕시코 국경과 접하고 있는 애리조나 유세에서 15,000명 이상 운집한 청중들 앞에서 우리는 강한 국경 안전과 동시에 자격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포괄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Comprehensive reform that includes strong border security and an earned pathway to citizenship.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주무기로 공격해온 통제불능의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급감해 옛말이 됐다고 반박하고 올해 초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마련됐는데도 선거를 위해 이를 좌초시킨 인물은 바로 트럼프였다고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가 붕괴시킨 국경을 틀어막고 2천만 명을 목표로 역대급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해놓고 있습니다. That we're running against a person that had no idea what she was doing on the border. To start the largest mass deport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국경에서의 상황 변화로 국경 이민 문제에 대한 핵심 무기 하나를 상실할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초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법 입국자들이 하루 2,500명에 도달하면 국경을 일시 폐쇄시키는 정책을 가동한 후에 국경 체포자들이 대폭 줄어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경 체포자들은 무려 25만 명이었으나 올 6월에는 8만 4천 명으로 30%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는 5만 5천 명으로 55%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역대급 추방 작전은 실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서류 미비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3D 업종을 비롯해 경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체로 청년들인 다카 드리머들을 중심으로 일부 자격을 쌓은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이민개혁안이 유권자들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추진하려는 포괄 이민개혁안의 첫째, 현재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 일시 폐쇄 방안을 그대로 담고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 등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국경 순찰대원들과 첨단 감시 추적 장비들을 대거 보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상원에서 추진했던 서류 미비자 구제 조치대로 수백만 서류 미비자들이 수년에 걸쳐 임시 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모와 농장 근로자 등은 보다 일찍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까지는 대략 8년 내지 10년은 걸리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합법 이민 적체 서류를 대거 없애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취업 비자와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방안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텍스 프리 팁 방안을 공약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 텍스 팁에 대해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지만 10년간 2,500억 달러, 대규모 전환 시 5천억 달러 이상 세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입법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팁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서부의 격전지 중의 한 곳인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이 내고 있는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네바다 라스베가스의 근로자들 가운데 레저, 호텔, 식당 종사자들이 25% 이상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업계 종사자들과 이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을 향한 공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달 앞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먼저 텍스 프리 팁, 즉 세금 없는 팁 방안을 공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가 재집권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팁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따라하자 트럼프 후보는 SNS에 카말라는 내 세금 없는 팁 정책을 카피했다며 그것은 트럼프 아이디어라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지만 텍스 프리 팁 아이디어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오래된 아이디어이고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똑같이 공약함에 따라 2025년 이후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상당한 세수입 손실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워싱턴 의회에서 입법에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당파적인 경제 싱크탱크인 CRFB, 즉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현재 신고되고 있는 600만여 명의 팁 소득만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수입이 없어지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보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이나 고용주들이 통상적인 임금을 세금 없는 팁 소득으로 대거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에서 팁 소득으로 10%만 이전해도 10년간 2,750억 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발생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수입 손실 2,500억 달러를 포함하면 5천억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날아갈 것으로 CRFB는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선 현재 팁이 과도해지면서 팁플레이션이란 원성까지 듣고 있는데 텍스프리 팁 공약은 특정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 구호로 비난받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구독이나 구입을 손쉽게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이 법무처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화나 고속인터넷, 케이블, 신문 구독이나 구입을 가입했을 때와 같이 손쉽게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업계의 조치를 의무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법무처별로 시행할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을 제시하고 규정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은 미국민 소비자들이 구독이나 구입하는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선 가입 시처럼 손쉽게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FCC 연방통신위원회는 전화와 고속인터넷, 케이블 TV 등을 구독했다가 취소할 때에도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중단시킬 수 있게 조치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입할 때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지만 도중에 취소하려면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십 분을 통화해야 겨우 이뤄지는 등 취소 절차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신고 접수받고 있는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각 업계에게 소비자들이 가입 시와 취소 시에 똑같이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각 보험사들에게 보험 가입자들이 온라인으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실내 운동시설에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취소할 때에 손쉽게 캔슬하고
환불받게 조치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들이 취소와 환불을 받을 때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평균 20분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타임이즈 머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방안은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이 주관하고 있으나 FCC 연방통신위원회, FTC 연방교역위원회, 연방보건복지부 등 범부처별로 시행하게 된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방안은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이자 생활비 낮추기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은행들에게 납부 기간을 넘기면 부과하는 레이트피를 건당 $8로 제한하는 등 이른바 정크 수수료 없애기를 광범위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들의 가격 담합인 프라이스 가우징은 강력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건값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9월에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1년이나 후퇴하고 가족이민에선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다만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부터 새로운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기 때문에 기다림 고통은 곧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9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역시 우려대로 취업이민 3순위에선 1년이나 후퇴하고 가족이민은 전면 제자리하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9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에 배정됐던 영주권 쿼터가 거의 소진돼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3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2월 1일로 1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에서 제자리해 대폭 후퇴를 피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역시 2020년 12월 1일로 근 1년이나 후퇴했습니다.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2021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0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1년 11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4년 6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5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4월 1일,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유명 가수 홍진영이 8월 31일 카지노 라이브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한국인의 흥과 한 그리고 기쁨과 그리움이 담긴 트롯 무대를 이곳 워싱턴 메트로 지역 한인들에게도 선사할 예정인데요. 밝은 에너지와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은 트롯 가수 홍진영의 콘서트를 한인들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K-팝 열풍에 이어 성인들의 두터운 팬층을 이끌어가는 가요인 트롯의 인기가 DC 메트로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갈 예정입니다. 코비드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콘서트가 서로 방미하면서 한국의 탑 가수들의 콘서트가 연이어 미국의 심장부 DMV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꼽히는 곳은 최고급 음향과 시설을 가진 라이브 카지노 호텔의 홀 라이브인데 8월 31일 한국의 싱어이자 아티스트인 홍진영의 콘서트가 메릴랜드 소재 라이브 카지노 호텔에서 열립니다.
가수 홍진영은 한국의 트롯 가수이자 각종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약한 연예인으로 2007년 한국의 걸그룹 수완으로 데뷔한 후 해산의 아픔을 겪었지만 2009년 트로트 가수로 가요계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한국의 트롯 제2의 전성기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어 각종 차트에서 K-팝을 누르고 트롯 가수들이 대거 1등을 하던 활발한 시대를 함께 이끌어냅니다. 홍진영 특유의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가창력과 예능에서 보여주는 그녀만의 시그니처, 애교 등으로 다수의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와 이번 라이브 무대에서도 홍진영만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끌어갈 공연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역의 행사에서 1년 내내 초청을 받아 사람들에게 넘치는 설렘을 선사하던 홍진영은 행사의 요정으로 불릴 만큼 라이브에 강한 면모를 보여 콘서트에 참석한 모두와 함께 웃으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회자되는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팝 가수나 아이돌 노래를 잘 몰랐던 중장년층과 실버층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드리기 위한 선물로 콘서트 구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는데 이번 공연을 예매하려면 maryland.live카지노호텔.com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됩니다. 8월 31일 토요일 더홀 라이브 카지노 호텔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입장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시작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티켓은 라이브 카지노 호텔 매표소나 기프트샵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